안녕하세요. 배당부자입니다. 이제 8월 31일인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모든 8월 배당과 분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자, 어떤 주식과 ETF에서 배당금을 수령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배당과 주식 소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분기배당 알람이 도착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7만 3,900원, BNK금융지주 12만원, 우리금융지주 40만원, 이렇게 3개 금융주에 분기배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입금이 되면 일하다가 정말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7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 배당금이 입금이 되었고요. 정확하게는 79만 3천원이네요. 그래서 입금이 되자마자 바로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을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ISA 계좌에서는 배당금이 입금되면은 같은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요. 이렇게 커버드 콜 ETF를 따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ETF는 아직은 이제 KRX 정규 거래 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3시 30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배당부자의 8월 배당금은 116만 원입니다. 8월까지의 누적 배당금은 740만 원입니다. 8월에 받은 배당금 중에서 가장 많은 배당이 나왔던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4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고요. 그 다음 분기 배당금으로 많은 배당을 수령한 주식은 BNK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DB손해보험이 70만 400원으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배당금을 받았지만, DB손해보험은 1년에 배당을 한 번만 주기 때문에 다음 분기 배당 때가 되면은 순위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기 배당 3인방을 보면서 혹시 조금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4월에 결산 배당이 끝나고 나서 우리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는 분기 배당이 나오면서 배당금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하나금융은 4월이 지나고 나서 5월 배당금보다 8월 배당금이 더 상승했는데요. 4월은 제가 보유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금이 낮았지만 5월에서 8월로 배당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주주환원에 대한 3가지 키포인트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금 배당 총액을 고정하고 분기 균등 현금 배당을 시행한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는 배당을 시행하고, 하지만 평소보다 낮게 하고 남은 4분기에 연간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더 많은 배당금을 이제 배당을 했었는데, 그거를 분기에 균등으로 나눠서 주겠다.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면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 만약에 어떤 주주분이 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금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매 분기에 나오는 금액이 고정돼서 나오니까 예측을 하고 이제 주식을 소유해서 얻는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금 배당 중심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설명을 나온 부분을 보니까 제가 밑줄 친 부분에서 가장 아랫부분인데,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주당 배당금이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을 5명이 먹고 있는데 2명이 사라지고 3명이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자 한 판은 저희가 받게 되는 배당금의 총액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배당을 받는 주식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해진 배당금을 5명이서 나누어 갔다가 3명이서 나누어 갖는다면 당연히 받는 배당금이 늘어나겠죠. 주식을 소각해서 배당금을 늘린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식을 소각하면 첫 번째로 나의 배당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숫자가 줄어있기 때문에 경영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미 시장의 총 주식 수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도 훨씬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었는데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룹 이사회와 경영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아무리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이를 주주에게 100% 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을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해야지, 아니면 배당을 주어야지 이제 주주에게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고서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늘어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주 환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55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의 아랫부분에 보면 1000, 이거는 이제 1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윗부분을 보면 653, 6,530억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1조 원을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는 뜻이고요. 6,500억을 매입하고 나서 소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주주 환원은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사에서 보시면 1조 6,530억 원을 이제 주주 환원에 실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주 639만 주를 이제 소각을 하겠다 나와 있고, 발행되어 있는 총 주식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0월에 매입한 주식은 올해 5월에 251만 주 소각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재무 정보가 필요합니다. 맨 아래쪽에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분기 배당금이 600원씩 3번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분기에 1,800원의 배당을 실시해서 총 3,600원의 배당을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균등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3월에 906원의 배당을 실시했었고요. 6월에는 914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913원은 906원보다는 계산을 해보니까 0.77% 상승을 했는데요. 아까 분명히 균등 배당을 한다고 했는데 왜 배당이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사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봤는데, 먼저 5월 20일에는 250만 주 정도의 주식을 소각했고요. 그래서 남은 주식의 수량은 2억 8,400만 주입니다. 그러면 대략 0.88% 정도로 이제 주식을 소각한 부분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나눠야 될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주당 배당금은 0.7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기사에서 보면은 추가로 올해 9월에 주식을 소각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거의 640만 주에 해당하는 숫자를 소각할 예정이고, 이 비율은 이제 남아있는 주식 수로 계산하면 2.3% 정도에 해당합니다. 2.3% 정도의 주식을 추가로 소각하고 나면 전에 줄어들어 있던 주식 기준에서 배당금은 913원이었고, 제가 보수적으로 1.9% 정도 늘어난다고 계산했을 때 930원까지도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사면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주식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올해의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미 906원, 913원의 배당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930원 정도로 아까 계산한 배당을 2번 받는다고 계산하면은 3,679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년보다는 2.2% 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가가 82,200원이었기 때문에 연간 배당률을 이제 계산해보면 4.47%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만약에 추가로 주식 소각이 일어나면 주당 금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배당이 예상된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배당금이 올라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73,500원이 되면 5%, 뭐 66,800원 정도면 5.5%, 61,200원이 되면 6% 정도로 배당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배당률을 생각하면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부자의 배당률은 얼마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빨간색 박스 근처에서 매수를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대략 2025년 2월에서 6월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입 가격이 59,814원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계산을 해보면 대략 6.1%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절세 계좌에서 받고 있는 배당을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말 배당이 나오는 4월에 배당이 가장 증가하지만 금융주가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서 5월하고 8월에 추가적으로 배당금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절세 계좌에서 받은 누적 배당금은 1,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연말에 시작해서 26만 원의 배당을 받았었는데 2024년은 530만 원까지 배당금이 상승했고요. 매수 수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벌써 740만 원까지 배당이 증가했습니다. 24년 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받게 되었고요. 아직 올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나 배당을 더 받을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됩니다. 8월은 분기 배당이 입금된 것을 제외하면 코스피도 상승이 크지 않아서 새로운 점은 없었던 한 달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있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